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벌써 6번째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벌써 절반 5개의 강의를 들으셨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5강이 남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선생님,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그해 쓸 돈을 사전해 그 전해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심의 의결을 통과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고, 승인받은 예산은 본예산. 거기를 본예산을 쓰다 보니 돈이 내려오거나 부족해서 메꾸고 정리하고 할 때 추가로 돈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약칭해서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은 추가 경정,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예산서를 보시면 되지만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려면 결산서를 보셔야 되고요. 결산서는 너무 어려워서 쉽게 풀이된 걸 4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재정공시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재정공시는 1년에 2번 나옵니다. 2월에 나오는 재정공시는 그해년도 돈을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한 해설서고, 네. 8월에 나오는 건 전년도에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결산에 대한 해설서가 1년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따로 예습복습 하실 필요 없고 요것만 보셔도 요 개념들이 머릿속에 남으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방에서 이제 돈을 쓰려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돈이 들어오는 세 입에는 어떤 종류의 돈이 들어오나요? 네, 지역으로 살면 당연히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 네. 그래서 거의 지방세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지방세. 네, 그런 부분들 말고 네. 세외 수입이라고 해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면 네. 그 비용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판매를 해도 그 비용들을 다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걸로 잡히죠. 자, 지방세가 있었고 세외 수입이 있고요. 또 뭐가 또 있어요? 하나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보조금과 교부금들이 있죠. 아,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또는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가 돈이 부족하면 외국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경우고 채권을 발행해서 수입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되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채, 나머지가 있습니다만 큰 범주를 차지하는 건 이 4가지입니다. 자, 지방세, 세외 수입, 그 다음에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4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세인데요. 네. 지방세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균등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주민들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5,000원씩 내던 것들 6,000원씩 내는 걸 10,000원 이상으로 전부 인상을 했었던 적이 있죠. 주민세요? 예, 그런 것들 균등할 주민세들 같은 게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는 게 물건을 사거나 특히 부동산, 아파트, 땅 이런 걸 샀을 때, 그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돈들이 있죠. 취등록세입니다. 근데 이건 취등록세는 공시지가와 영향이 있어서 서울, 경기 쪽, 수도권 쪽에는 이 취등록세가 어마무시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강남에서 취등록세를 한번 잘 내면, 빌딩이 사고 팔리면 엔간한 자치단체 1년치 취등록세가 맞먹을 정도여서 그래요? 이 취등록세가 사실은 자치단체 이 수입 부분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싼 아파트, 비싼 건물,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는 엄청난 양의 취등록세가 거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꼭 아파트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 빌딩이 사고 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수십억짜리 빌딩. 그렇습니다. 그 한전 부지를 현대그룹이 샀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했죠. 그랬다면 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다. 그건 또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지방 세입의 중요한 4가지 중에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요 세외 수입 차례입니다, 이제.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의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경상적 세외 수입과 일반화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을 사용했을 때 내는 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 지금 이제 도로 같은 거, 이면도로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도로 사용료?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치단체 건물을 또 빌려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건물 임대료. 이랬을 때 사용료를 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자산을 매각했을 때 돌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수입을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방세 했고 세외 수입했는데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나 건물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게 될 거고요.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경우 갑자기 생기는 수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했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이제 선생님? 각종 중앙정부나 광역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과 교부금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입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얼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대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내려오네요, 선생님? 그렇죠. 심지어 뭐 작은 데는 3천억, 2천억에서부터 많은 데는 6천억 정도까지 중앙정부로 내려오는 데가 있죠. 경상북도 안동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7 회계년도 기준으로 6천억 정도의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경북 안동 같은 경우가 전국의 탑이었습니다. 엔간한 자치단체의 전체 1년 예산을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 강의에서 재정 자주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재정 자주도가 중앙정부나 광역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자립도가 재정 그렇습니다. 자립도였군요. 네, 그러니까 안동은 자립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낮죠. 지금 말씀해주신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예. 교부세 이런 개념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재정 자립도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럼 세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세 가지 배웠고 마지막 네 번째 지방채 얘기가 뭐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쓰실 때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정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을 빌리죠. 그래요? 그걸 지방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런 형태로 충원을 해서 돈을 쓰고 네. 이자를 갚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예전에 지방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네. 행안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약화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 자유롭게 풀어버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기준을 완화시켜줬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돈은 넘쳐나겠죠. 그럼 단점은요? 그걸 메꾸려면 자치단체가 엄청 힘들겠죠, 시민들은. 그런 빚을 낸 자치단체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대대로 동네를 뜨더라고요. 다 서울로 가시던데요. 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막 쏙 쓴 다음에 그걸 갚을 다음 사람이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진짜 다 다른 데 간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방정부에서 돈을 걷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 수입, 교부세 보조금, 그다음에 지방채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번씩 배워보는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볼 건데요. 선생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가끔 그 경상북도 호미곶 그 커다란 손바닥 나오지 않습니까? 포항이요. 포항, 예. 예. 근데 이제 2005년도에 거대 가마솥을 만들었습니다. 가마솥이요? 예. 그걸 왜 만들었죠? 그걸 모르겠습니다. 비빔밥 만들려고 했는데 그 비빔밥을 다 먹을 만한 정도의 시민들이 있는지 어느 동네에서 만든 건가요? 충북 괴산에서 5억을 들여서 만들었죠. 이걸 과연 만들었어야 됐는지 상시적으로 쓰는 건지 주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 분노를 모아서 예산 감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4강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